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민족 대명절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27일 월요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연휴가 더더욱 길어졌는데요. 이 고향을 찾는 바쁜 발걸음에 귀성길 정체도 벌써부터 시작됐다고 하네요.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초유의 정치 상황이 발생하면서 연말 분위기, 신년 분위기 못 느낀다 이런 분들 많으신데요. 올 설에는 가족들과 덕담도 나누고 떡국 한 그릇에 따뜻한 온기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2025 신년기획 저출생 위기 대응 우리는 이렇게 한다.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 소멸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 차례로 모시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남 신안군의 박우량 군수 잠시 후에 만나겠습니다. 1월 25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조혜민 씨. 네, 설 연휴의 시작을 알리듯 오늘 새벽부터 귀성 차량들로 정체가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충청권 위주로 한 번에 20km 넘게 밀리는 곳도 있습니다. 25번 논산천안선 논산 방향은 풍세 요금소부터 차량터널까지, 이후 연문 나들목과 남논산 요금소를 시작으로 3km씩 막히고요. 무엇보다 1번 경부고속도로가 가장 많이 밀리면서 부산 쪽으로 천안 휴게소부터 청주까지 무려 22km 구간 답답합니다. 40번 평택 제천선 제천 쪽은 남한산과 금광 3터널 사이 불편하고요. 경기 동쪽에서 충청권으로 내려가는 길도 35번 중부선 남이 쪽으로 호법과 진천, 오창 부근에서 짧게 속도 내려가고, 45번 중부내륙선은 창원 방향으로 여주와 감곡 사이 10km 구간 꾸준히 밀립니다. 수도권 안쪽 상황은 15번 서해안선 목포 쪽 8탄 분기점과 화성휴게소 사이 가장 불편한데, 서울 쪽은 용담터널 1차로 사고로 3km 구간 정체입니다. 100번 고속도로는 송내 부근 양방향 5, 6km 구간 외에는 큰 불편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교통센터 조혜민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2025 신년기획 저출생 위기 대응 우리는 이렇게 한다. 내가 태어난 고향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도 문을 닫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이제 저출생으로 지방이 없어져가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죠. 국민의 방송 KBS는 이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2025 신년기획 저출생 위기 대응 우리는 이렇게 한다. 오늘 그 7번째 시간 퍼플섬, 보라색 섬으로 유명한 전라남도 신안군의 박우량 군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우량 신안 군수입니다. 네, 역시 퍼플섬 군수답게 옷도 보라색, 목도리도 보라색. 예. 일전에 뵌 적이 있습니다만 넥타이도 보라색. 그렇습니다. 그죠? 네. 이런 옷들이 다 나와요? 저희들 특별히 주문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KTX 타고 오셨죠, 목포에서? 그랬었습니다. 얼마 안 걸리죠? 그래도 여기서 2시간 반. 뭐 그래도요. 네. 거의 뭐 남쪽 끝 신안군에서 뭐 2시간 반이면 서울에 온다. 그만큼 네. 이제 가까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퍼플섬이면서 동시에 천사섬이죠. 그렇습니다. 왜 천사죠? 저희들이 이제 정확히 섬은 1028개인데요. 그중에서 풀도 없고 나무도 없는 섬을 빼고 나니까 1004개인데 그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사이에 있는 그 캐나다 몬트리올 쪽에 보면 예. 섬이 1800개인데 사우센스 아일랜드라고 해서 1000개의 섬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우리도 가면 섬은 섬이지만 풀도 없고 나무도 없는 섬은 빼자. 빼고. 보니까 1004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천사섬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풀과 나무도 없다는 건 진짜 암초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도 이제 물 밖에 나가나 있으니까. 물론. 그런데 이제 풀과 나무가 있는 걸 딱 세봤더니 정확히 그게 천사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재수가 좋겠다 천사예요.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그 섬은 1004개지만 사람이 사는 섬은 몇 군데나 됩니까? 77개입니다. 77곳. 네네. 뭐 유명한 섬으로는 흑산도, 홍도, 과거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다 그 신안군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안군 이 면적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예요. 서울시의 22배입니다.
77개 섬에 사람이 사는데 다리가 놓여져 있는 곳은 몇 곳입니까? 21곳입니다. 21곳? 네. 그래도 꽤 많이 놓여져 있네요. 네. 작은 섬들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14개 면 중에 8개 면으로 되어 있는 섬들은 다리가 나지고 예. 남은 6개 면이 아직도 다리가 안 나져 있습니다. 그래도 한 50여 개 섬은 여전히 배 그렇습니다. 타고 다녀야 되고 그쪽은 인구도 굉장히 적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적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신안군 하면 보라색 섬, 퍼플 섬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먼저 그게 그 2021년 12월인가 유엔에서 최우수 관광 마을 상을 탔죠. 그렇습니다. 그 얘기 좀 자랑 좀 해보세요. 좀 그때 이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어서 UN WTA에서 이제 전 세계 작은 마을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예. 경쟁해서 그 최우수 마을 관광해주면 좀 관광이 좀 활성화되지 그렇죠. 않을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응모를 했는데 예. 170여 개 국가가 응모했는데 저희들이 그 중에 지금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마을로는 저희들 마을이 보라색 색상으로 그 최우수 관광 마을이 지정이 됐죠. 그게 4년 전이죠. 그렇습니다. 와, 게다가 그 작년 11월 달에도 또 무슨 상을 탔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뭡니까? 저희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해서 UNEP라고 하는 곳에서 인정한 민간 단체에서 전 세계적으로 약 한 230개 도시가 이제 응모를 해가지고 예. 거기서 인구 2만에서 7만 5천 도시 7개 도시가 직접 이집트 카이로까지 와서 이제 우수 기관이지만 발표를 해라. 그래서 제가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그 신안이 서울이나 뭐 대도시처럼 살기 좋다는 것이 아니고 너그 자치단체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어떤 정책들을 했느냐. 아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가서 30분 발표하고 예. 15분 이제 질의응답을 받았는데요. 예.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물어봤던 거 어떻게 해서 햇빛 바람 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느냐. 햇빛 바람 연금? 네. 그게 그걸 뭐죠? 그게 이제 신안군이 제일 흔한 것이 바람입니다. 바람 많이 불겠죠. 또 신안 천일염 아시죠? 아이 그럼요. 그러니까 굉장히 햇빛이 넓은 그저 염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우리나라에 제일 일조량이 예. 많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태양광 산업하고 바람을 이용한 풍력 산업이 되게 되는데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을 그렇습니다. 해서 거기서 돈이 생기면 지금까지는 다 민간업자가 100%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예. 저희 신안군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반대도 심하고 또 신재생 에너지는 생산해야 되고 그래서 예. 그 접점에 발전 사업자들을 설득해서 자기들이 가져간 이익의 30%를 지역 주민들하고 난자. 하하. 그래서 이제 좀 설득하는 과정은 어려웠고 예.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예. 이제 그것이 지역 주민들한테 연금을 주게 됐는데 예. 돌아가실 때까지 신안군에 주소만 두면 그래서 굉장히 그것이 외국인들 보기에도 굉장한 정책이다. 어떻게 가능한 그 1인당 얼마씩 갑니까? 놀라실 거예요. 네. 사람당 줍니다. 식구 수대로 줍니다. 그러니까요. 혼자 하면 1배. 예. 9명 있으면 9배를 주게 되는데 돌쟁이도 그렇습니다. 예. 태어나자마자 알겠어요. 얼마예요? 얼마? 많이 받은 사람은 3개월에 60만 원 받습니다. 1인당. 근데 액수가 차이가 나요? 그렇습니다. 왜요? 이제 첫째는 발전소에 가까운 마을은 4배. 100m 이내는 4배. 그건 아무래도 발전소로 인한 소음 피해 뭐 등등. 소음은 아닌데 예. 약간 태양광 같은 걸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종전보다는 환경이 좀 나빠졌으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반대가 심하니까 네, 4배, 네. 3배, 2배, 1배. 1km가 넘으면 1배. 발전소로부터 가까울수록 더 많이 준다. 4배. 4배부터 3배, 2배, 1배 이렇게. 예. 그래서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3개월에 60만 원? 1인당.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 원이네. 그렇습니다. 1년이면 240만 원? 네. 자기 공 하나도 안 들이고 안 드리고요. 공짜로 받는 공짜로 거예요. 그렇습니다. 매월. 매월. 그런데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1,600만 원 받은 가족이 있습니다. 이 그 가족 수가 많으면 9명 있는 가족이 그렇습니다. 그거 정말 대단하네요, 그거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예, 네. 아니 저는 그
보랏빛 섬 그거 가지고 히트를 쳐서 그걸로 상을 탔는 줄 알았더니 예. 그것뿐이 아니네요. 자랑거리가. 그렇습니다. 햇빛, 바람, 연금. 예. 이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 또 그중에 이제 30세 미만, 18세 미만은 또 햇빛 아동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걸 또 추가적으로 연간 재작년에 연간 40만 원, 작년에 80만 원, 금년부터는 연간 120만 원을 추가로 줍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그렇습니다. 이거는 물론 그 발전 거기서 나오는 돈은 아니겠죠? 거기서 나온 돈으로 거기서 나온 돈으로 돈을 줬습니다. 어릴수록 좀 더 주자. 예, 그건 이제 아무래도 출생 동료 이런 차원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출산, 인구 소멸 같이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정책들과 연계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신안군 하면 퍼플섬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는 햇빛 바람연금을 꼭 기억해라. 네. 또 있잖아요. 그 왜 그 세계적인 미술가들이 뭐 많이 하잖아요. 아 지금 이제 그것은 또 문화활동으로요.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문화예술 그러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도시만 했었는데 예. 저희들이 한 6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 예술가들을 초청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겠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 도시도 아니고 그 시골에 누가 가려고 가겠냐.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완공된 첫 번째 작품이 지금 현대 미술의 세계적으로 제일 거장이 올라프 엘리아슨이라고 덴마크 작가인데 독일에서 지금 작품 활동을 합니다. 설치 미술가죠? 아니 설치 미술가이면서도 대규모 시설물을 하는 예. 그분 작품이 11월 13일 날 준공이 됐는데요. 아마 우리나라에 생긴 이래 군 단위에서 예. 서울에서 그 작가와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예. 기자들이 문화부 기자들이 한 50명 모여서 2시간 동안 정말 진지하게 대화 나누고 예, 질문하고 예.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기억납니다. 그래서 기억나요. 저희들이 섬마다 1도 1뮤지엄. 그렇습니다. 그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안하면 기억해야 할 게 퍼플섬, 햇빛, 바람연금, 1도 1뮤지엄.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섬별로 1섬 1정원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한 섬마다 정원을 만들어보자. 아름다운 정원을 그것도 작은 정원이 알겠습니다. 아니고 하나 좀 풀어보는데 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처음 이제 이름을 알린 게 이제 그 보랏빛 섬 아닙니까? 거기가 반월도라면서요, 실제 이름은? 아닙니다. 두 개의 섬을 붙여서 한 섬으로 해서 반월도하고 박지도라는 두 섬을 합쳐서 퍼플섬이라고 부릅니다. 반월도, 박지도 네, 두 개가 다 보라색으로 물들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 이장님, 저 반월도 이장님, 그 장종원 이장님이신데요. 전화로 잠깐 좀 만나보고 계속 또 군수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거기 전부 다 진짜 보라색입니까? 예, 그렇죠. 바늘, 박지, 예. 이게 지붕까지 이렇게 다 칠해져 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모든 게 다 보랏빛입니다. 저희가 그 TV에서 상당히 많이 봤어요, 진짜로. 아,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보랏빛 섬으로 여기 그 섬을 두 개의 섬을 만들어 보자라는 아이디어는 처음에 누가 어디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여기다 도라지를 바늘에다 많이 심었었어요. 도라지. 예. 그래서 이제 군수님이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바늘 박지는 이 색깔을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테마를 만들어서 이 색깔을 입히면 좋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박우량 군수의 아이디어였군요. 예. 도라지 꽃이 보라색이죠? 네, 도라지 꽃이 보라색입니다. 아, 원래 그 반월도 그쪽에 도라지를 많이 키웠었군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일부러 뭐 다리도 그렇고 지붕도 그렇고 뭐 심지어는 그 주민들 옷도 다 보라색으로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우리 군수님이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머리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하. 네, 저희들도 주민들도 굉장히 참 초창기에는 이것이 되려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었는데 예.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이렇게 색깔을 완전히 보라색으로 해가지고 알겠어요. 네, 지붕에서부터 식기, 네. 유리, 또 이렇게 둘레길, 꽃나무 이렇게 보라색으로 다 심어가지고 5월달, 6월달 되면은 여기가 완전히 그냥 다 전체적으로 다 섬 자체가 다 보라색입니다. 도라지 꽃 말고 보라색 띤 다른 꽃들도 많죠? 그렇죠. 여기 라벤더 이렇게 축제를 라벤더.
네, 5월 말이만 하거든요. 예, 예. 네, 그리고 6월 또 초부터는 거들마편초라고 예. 이렇게 섬 전체 이렇게 일주도로에다가 예. 심어가지고 굉장히 좀 하하. 관광객들이 와서 그냥 더 환상적이라고들 많이 사진도 찍어가시고 네,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사람들 밥 먹는 식기도 보라색으로 만들어요? 예, 예, 식기도 보라색이고 심지어 여기 군수님들 그 반월도에 한 2분 오셨는데 예. 반월도에 그 식당 하는 그 밥도 보라색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그 굉장히 유명하신 모두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아니,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보라색 밥이 있어요? 예, 보라색 밥이 뭐 있습니다. 무슨 보라색 물감을 풀어요?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그 약재로 한 7, 8가지 이렇게 약재. 한약재로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야지 그렇군요. 가능합니다, 그게. 그래서 그렇게 보라색 섬이 되고 뭐 유엔에서 지정도 되고 막 이런 다음에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러면요, 이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천지가 개벽했던 식으로 예. 그 조그만 섬에 그 전체적으로 그 개발이 안 됐던 부분이 그러니까요. 예, 관광지로 이렇게 둔갑을 하다 보니까 1년에 몇 명쯤 와요, 관광객이? 좀 엄청납니다. 지금 겨울을 제외하고는 봄, 여름, 가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말 같은 경우는 관광 그 버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떻게 보면 20, 30대 정도 오고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자가용들 타고 오시고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주말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될 데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죠. 숫자적으로 1년에 뭐 몇십만이 넘습니까? 그렇죠. 몇십만이 넘죠. 그 반월도하고 박제도 인구는 몇 명인데요? 지금 반월도 같은 경우는 실거주자 같은 경우는 한 80명 정도 되고. 80명. 예, 주민들이요. 예. 박지도 같은 경우는 한 20명. 20명. 예, 한 100여 명 되는 그 주민들이 사는데. 그 80명, 20명 사는 섬에 1년에 몇십만 명이 찾아온다? 예, 예. 어마어마하군요. 저희들도 놀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장님 고맙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군수님, 얼마 전에 반월도에 있는 어떤 카페가 1년에 1억 매출 넘겼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지역 분들이 그 직접 운영하는 그리고 이익을 지역 분들이 다 나눠갔습니다. 국내에서 건물은 지어주고 지역 주민들이 이제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가지고 근데 연간 한 많을 때는 1억 한 5천까지도 올라가는데.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수십만 명 찾는 관광지를 일부러 좀 내가 가서 관광 사업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시에서 다시 돌아오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 전에는 아버지가 사는 고향이 사람들이 안 사는 게 못 살게 되는 고향이니까 다 서울로 도시로 떠났던 친구들이 이제 사람들이 연간 한 35만 명, 40만 명 다녀가니까 거기에 돌아오더라도 소득이 확보된다.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거기 연희 젊은이는 서울 호텔에서 셰프 하다가 다시 아까 그 보라색 밥 이야기한 친구인데요. 고향에 돌아와서 자기가 직접 식단을 모든 반찬이 다 보라색 그리고 또 밥도 보라색으로 밥을 지어서 하는데 약재 넣어서 예약을 안 하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와서 그런 일을 하는 젊은이들도 생기고 생각해보면 80명, 20명, 100명이서 연간 30만, 40만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사실 더 가야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약 안 하면 밥 못 먹는다는 얘기는 이런 게 더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참 보라색으로 히트친 그게 우리 박 군수님의 아이디어였다. 네. 도라지 꽃 보고 생각나신 거예요? 하여튼 전 세계적인 섬을 조사해 보니까 보라색 섬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시간이 많이 걸릴 줄 알았어요. 한 20년 걸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해외에 못 나가면서 한국에 가볼 만한 곳이 있나 이러면서 언론에서 갑자기 세계적으로 받으면서 유엔에서 상도 받고 그러면서 더 유명하게 되어가지고 이제는 보라색의 성지로 이 섬이 변했습니다. 네, 2025 신년기획 저출생 위기 대응 우리는 이렇게 한다. 오늘 전라남도 신안군의 박우량 군수 만나고 있고요. 12시 30분 향해 가네요. 잠깐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기상청의 송소진 씨.
설 연휴 첫날인 오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 기온을 웃도는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이 서울 9도, 부산과 광주 11도 등으로 어제만큼 오르겠고요. 평년 기온을 5도 안팎 웃돌겠습니다. 다만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오늘까지 1cm 안팎의 눈이 더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도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가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는 고향으로 가는 길 큰 문제는 없겠는데요.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대부분 지역이 3에서 많게는 10cm가 넘겠고 습기를 많이 머금은 무거운 눈이 예상돼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월요일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추워지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서울이 영하 4도, 대구 영하 2도까지 내려가겠고 기온은 계속 내림세를 보이면서 연휴 후반까지 많이 춥겠습니다. 설날인 수요일에는 추위 때문에 만들어진 눈구름의 영향으로 충청도와 전라도, 제주도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9.3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유아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고속도로는 귀성길 정체가 꾸준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신다면 광주까진 3시간 20분, 부산까진 5시간 20분 정도 걸리겠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총 30km 막힙니다. 충청권에서 가장 많이 밀리는데요. 천안휴게소에서 청주까지 정체고요. 이 구간 지나는데 45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더 가서도 회덕분기점과 비룡터널에서 짧게 주춤하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모가와 진천터널 부근에서 속도를 줄이고 서청주에서 남이 분기점까지 막힙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미사에서 남양주 요금소까지 정체입니다. 주요 노선을 제외한 고속도로는 비교적 수월하게 지나고 있고요. 고속도로 통행료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면제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2025 신년기획 저출생 위기 대응 우리는 이렇게 한다. 오늘은 전라남도 신안군의 박우량 군수 만나고 있습니다. 군수님은 그 1004개 섬 중에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도초도라는 섬입니다. 도초도? 네. 별로 진짜 크지 않은 섬이겠네요. 옛날에는 그래도 인구가 12,000명까지 있었는데 12,000. 네, 지금은 뭐 2,000 한 6,700명 사는 섬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반월도 박쥐도보다는 훨씬 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안군에서 학교도 다니셨어요?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는 신안군에서 다녔습니다. 중학교부터는? 이제 목포에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박사까지 하셨더라고. 뭐 기회가 돼서. 예. 몇 남 몇 녀에 몇째세요? 제가 6남매 4남 2녀의 세 번째입니다. 그때는 6남매 7남매가 기본이었죠? 그렇습니다. 저희 그 큰아버님 댁은 12남매예요. 어렸을 때 고향에서 지낸 설 명절 추억 뭐 하나 떠오르는 게 있어요? 특히 이제 설 때가 되면 섬이다 보니까 선창가에 나가서 오신 분들을 기다려요. 그렇겠죠. 날씨는 추운데. 그렇겠죠. 그리고 옛날인데 무슨 따뜻한 옷이 있었겠습니까? 여객선 터미널도 없이. 근데 그 배가 정시간에 맞춰서 오는 것이 아니고 물때에 따라서 30분, 많게는 40분, 1시간까지 늦어지니까 그 추위에 구정 때 거기 가서 형들이나 도시에 있는 이제 삼촌 이모들이 오는 걸 기다리는 겨울에 정말 추위에 그냥 1시간, 2시간씩 바닷가 선창가에 있었던 것들이 제일 기억에 남죠. 신안만의 설 음식 특별한 게 있어요? 있죠. 뭐예요? 반드시 올라가서 홍어입니다. 홍어. 그렇습니다. 흑산 홍어. 네네. 그렇죠. 네,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작은 양이지만 꼭 그 제사 때, 명절 때는 그렇죠. 홍어가 먹는 것이 거의 뭐 대부분의 가정에 사는. 그 지역 계신 분들은 그렇게 삭혀 먹지 않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신선하게 먹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하긴 맛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대도시로 가면서 걸리는 시간이 있다 저절로 보니까 사가버리는 거죠. 삭혀진 거죠. 근데 저도 그 신선한 홍어 좀 먹어봤습니다만 그것도 약간 삭힌 맛이 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맛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지만 아무튼 좀 독특한 홍어의 향과 그 맛이 그렇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그 당시 어렸을 때 신안군의 인구는 몇 명 정도 됐습니까?
1969년도에 그때 이제 신안군 보니까 16만 한 7천 명까지, 그래서 거의 17만 명에 육박했더라고요. 지금 얼마입니까? 3만 8천 명입니다. 3만 8천. 네. 그런데 지금 신안군의 합계 출산율은 얼마나 됩니까? 합계 수단 전국에 비하면 높은 편입니다. 작년에 지금 이제 1.17 정도 수준이었으니까요. 예, 전국이 예. 0.7이었으니까 상당히 높은 편이죠. 높은 편이죠. 전국의 10위권 안에 들립니다. 출생률은. 그렇지만 인구 규모가 적다 보니까 적고 젊은 층이 별로 없으니까. 없다 보니까 작년에 85명, 보통 100명에서 85명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가. 예. 그래도 아무튼 전국 평균보다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다는 거는 지원 정책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예. 그냥 그 임신해서 출산까지만 지원해가지고는 출산율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이제 그거 출산까지 지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원하고요. 예. 거기서부터 이제 양육 부분에 있어서 예. 그래서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쌀이 안 난 섬에는 쌀을 공급해 주고요. 또 아까 같이 햇빛연금, 바람연금에 좀 더 주고 8세 미만은 더 주고 또 18세 이상 좀 더 주고 그리고 이제 또 대학생이 되면 예. 이제 장학금도 주지만 예. 또 한편으로는 생활지원금을 줍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돼서 여기에 이제 태어나서 여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녀들이 좀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래도 지금보다 좀 이렇게 출산율이 전국 순위에 10위 안에 냉겨할 수 있도록 된 것이 그렇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까? 조금씩 늘고 있습니까? 최근에. 지금 정부에서 인구 소멸 지역으로 89군데를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예, 예. 그중에서 우리 신안군이 인구 소멸 지역 1위입니다. 고위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1년에 평균 1,300명 정도가 줍니다. 그러니까 한 600명 정도가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한 900명, 800명 정도가 이사를 나가세요. 그러니까 1년에 그러니까 딱 25년 되면 네. 3만 8천 명이 영명이 됩니다. 그러겠죠. 통계 숫자로.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햇빛연금 그리고 또 섬마다 또 뮤지엄을 만드는 거 또 이런 것 등등을 만들어서 관광섬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기적적으로 우리는 아파트 단지도 없고 또 공단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재작년에 전국 89개 인구 소멸 지역 중에서 저희들이 4번째로 인구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이사 나가신 분 다 지고 순증이 179명. 작년에는 136명. 2년 연속 늘어서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년 1,600명씩 줄어들던 인구가 불과 한 2년 전부터 1,600명이 제로가 될 뿐 아니라 179명, 136명이 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섬이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지금 기상이 이래서 지금 뭐 일주일 동안 배가 못 가니 그런 상황이 올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2년 연속 인구가 늘었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성과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튼 그 전까지만 해도 1,600씩 줄던 데서 그건 진짜 이건 정책의 효과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 정책 중에 뭐가 제일 주요했다고 생각했어요? 저희들이 기적적으로 인구가 다시 늘어나게 된. 제일 중요한 것은 소득이 높아야 사람들이 안전하고 삽니다. 결국 햇빛 바람연금 이게 제 1번이 햇빛 바람연금 그리고 그것을 가구로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당 줘서 그러니까요. 있는 사람도 안전하게 하는 거. 또 외지에서 노후가 걱정되시는 분이 저희들이 2032년 정도 되면 그걸 매달 50만 원 주는 것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달 50만 1인당. 그러면 내 식구면 200만 원. 그러니까 공무원 30년 근무해도 연금 200만 원 받기 쉽지 않은데 어렵죠. 군에서 이렇게 햇빛연금, 바람연금 200만 원 줄 수 있다고 하면 아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 말 정도는 인구 5만 명이 넘으면 인구를 안 받겠다 선포하려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0만 명, 20만 명이 다 은퇴하고 올 텐데 그러면 또 돈 막 많이 못 주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불평 불만이 있어서 인구 5만 명이
그 지점까지는 이제 받아들이고 5만이 넘으면 그때부터는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안 받겠다 할 정도까지 선포할 생각입니다. 아주 배짱을 부리신.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본인의 노력 하나도 없이 그냥 지역의 발전소 유치에 동의한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로 한 달에 50만 원, 몇십만 원씩 이렇게 돈을 받는 그런 곳이 글쎄요. 우리나라에는 없죠?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거의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의 알래스카에 어느 한 개 마을이 유전 개발을 통해서 연금으로 주고 있는 데가 있더라. 작은 마을. 네, 우리처럼 군 단위에 지금 현재 3만 8천 명 중에 약 한 50% 정도 한 6, 7명, 한 8천 명 정도가 19,000명 정도 받고 있는데 이걸 이제 2027년까지 다 받게 하고 32년에는 월 50만 원까지 높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만큼 그럼 발전소를 계속 늘려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전소 늘린다는 것이 이제 육지에서보다는 바다의 해상 풍력을 늘려서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일단은 다 민간 발전 사업자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신안군의 이 정책에는 동의해야만 발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죠? 네, 처음에는 발전사들하고 상당한 마찰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설득하고 또 자기들이 지금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반대가 없으니까 사업을 빨리빨리 추진을 하니까 그렇죠. 그 비용이 훨씬 더 절감된다. 그렇죠. 그리고 항상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이나 적대적인 구조가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협조 또 지역 주민들이 박수 속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는데 지금 와서는 오히려 자기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익이 되더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또 이제 해마다 또 날씨에 따라서 발전량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되면 수익의 몇 프로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상한선과 하한선을 있는데요. 기준점을 잡아서 평균값을 잡아서 지급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받은 것은 고정적이에요? 거의 고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 시작했습니까? 2018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제도적으로 이런 걸 다 만들어 가지고 2022년 4월에 최초로 안자도란 섬에 이제 지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22년이면 진짜 2년 몇 개월밖에 안 됐군요. 시작된 거는. 그렇습니다. 근데 바로 이걸 시작하자마자 인구가 안 줄고 늘어나는 효과는 바로 나타나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섬에 가면 연금을 받을 수 있대. 그렇죠. 그래서 떠날 사람도 안 떠나고 그러니까요. 외부에서도 같은 기회라면 그 섬으로 가고 싶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고. 알겠어요. 그냥 보라색 섬만으로 기억했는데 신안군의 1등 자랑은 사실은 햇빛 바람 연금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례가 없는 거고 이걸 실시하니까 곧바로 인구 감소가 없어지더라. 그래서 직방이네요. 이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제 햇빛과 바람이 좋은 데가 다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이고 또 저출산이 심각한 지역이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조금만 거들어주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기는 많이 써야 되는데 다 수입하는 가스, 석탄, 석유, 농축 우라늄보다는 여기를 좀 지원하고 좀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농어촌 지역도 살아남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지 않나.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도 그 연금제도 한번 도입하려니까 좀 알려주세요. 찾아오는 사람들 폭발적입니다. 그죠? 폭발. 이제 행정기관만 오는 것이 아니고 반대했던 지역 주민들도 조용히 와서 직접 주민들이 그런 돈을 받고 있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문제점은 없느냐. 이렇게 조용히 오는데 연간 한 200회 정도 옵니다. 그래서 바로 시행 단계에 가는 지자체는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이제 여러 군데 하겠다고는 하는데 좀 절차가 좀 있어서 지금 아마 1, 2년 지나고 나면 많은 자치단체가 이제 도입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널리 확산돼야죠. 이거는. 그렇게 돈을 마련해서 일단 주소지만 두고 살기만 하면 1인당 얼마씩 주고 게다가 어린아이들은 더 주고 그러면 출생률 제고에도 도움이 되고 그죠? 이주민 사라지게 만들고. 게다가 또 전기를 생산하는 걸 늘리니까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엄청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정주 인구 감소의 위기를 그적적으로 극복했다.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활 인구 늘리는 거는 이제 자랑거리가 그
보라색 섬하고 네. 1도 일뮤지엄, 1도 그리고 1정원. 네. 그렇죠? 1도 1뮤지엄 조금 자랑해 주시면 대표적인 거. 1도 1뮤지엄 이제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첫째는 세계적인 그러니까 세계적인 유명한 작가가 들어와야 예. 세계적 사람들이 오면 한국에 계신 분들은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저희들이 좀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난 6년 동안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그 작가를 설득하는 데 3년 그랬겠죠. 설계하고 시공하는 데 3년 걸려서 6년 만에 최초로 지금 덴마크 출신 작가 올라프 얄리아슨이라고 예. 세계 최고의 현대미술의 거장입니다. 예. 그분의 이제 숨결이 지구라는 작품이 도초도라는 섬에 만들어져 있고 고향이신 도초도. 예, 예. 그리고 이제 금년 연말에 네. 영국의 유명한 철 조각가라고 안토니오 곰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작품이 지금 이제 제작에 들어가서 예. 지금 비금도란 섬에 예. 또 만들어지고요. 예. 또 서울의 리움미술관, 강남의 교보생명 설계한 마리아 보타라고 하는 세계적인 건축가인데요. 네. 그분이 건축한 박은선 조각가라고 한국인한 최고의 조각가입니다. 그분의 조각미술관이 자원도란 섬에 들어오고요. 네. 또 수아 김한기 선생이라고 한국인한 최고의 화가인데요. 예. 그분의 고향 마을에 일본의 나오시마 예술의 섬을 하나 만든 야나기 유키노리 선생이 설계한 우리나라 최초로 물에 뜨는 미술관이 수상미술관. 그렇습니다. 그 미술관이 지금 금년 7월 정도 오픈하려고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하나 완공됐고 금년 내년 이제 줄줄이 그렇습니다. 내년 6월까지 한 5개 미술관이 세계적인 그런 미술관들이 오픈을 하게 됩니다. 올라프 엘리아슨, 안토니 곰리, 마리오 보타, 야나기 유키노리. 네, 그렇습니다. 돈 많이 줘요 이런 분들한테? 그런데 세계적인 작가는 또 다르더라고요. 처음에는 돈을 많이 주라고 해서 저희들도 이제 준비를 해놓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안토니오 곰리 같은 선생은 1950년생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제가 형님으로 부르겠다. 그러면서 근데 우리 군이 전국에서 제일 가난한 군이다. 예. 그러나 당신 작품은 꼭 하고 싶다. 예.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나한테 웃으면서 그래도 돈은 받아야 된다. 이라고 가셨어요. 네. 저희가 설계비를 수십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2년 전인데 6개월에 이메일이 왔어요. 네. 야, 너가 그렇게 가난하다니 우리 이사들은 다 반대한다. 그런데 내가 설계한 대로 절대로 조금이라도 착오 없이만 한다 하면 예. 내가 설계비를 안 받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작가는 돈을 너무 쓰시더라고요. 아이, 그래야죠. 그래야 또 세계적인 작가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이메일이 또 왔는데 어디까지 우리를 감동시키냐. 우리 내가 작품을 32억짜리를 갖고 있다. 네. 너희들이 돈이 가난하다고 그러니 내가 너희들이 정 가난하면 내가 설계한 대로 그대로 한다면 이 작품을 팔아서라도 되겠다. 이렇게까지 제안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냥 자기 작품 팔아가지고 그걸로 건축하겠다? 네, 그렇게 해서 세워라. 이렇게 네. 보태서. 건축 비용까지 내가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작가는 내가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몇십억을 설계비는 줘야 될 거다. 그것도 몇십억이라는 게 거의 뭐 한 7, 80억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말씀 들으면서 알겠어요. 세계적인 작가는 돈을 그러니까 너무 쓴다. 그런 분들이 그런데 왜 신안군의 요청에 응했답니까? 응한 그 배경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저도 이제 그것이 궁금했었습니다. 네. 물어봤습니다. 네. 첫째, 인구가 소멸되어지고 사람도 없는 곳이지만 자연 환경이 너무 아름답더라. 환경에 반했다. 그리고 거기에 내 작품이 있어서 거기를 방문한 사람이 와서 영감을 얻거나 힐링을 한다 하면 네. 작가로서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엄청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이건 솔직히 일본에 뭐 그런 거 조금 이렇게 벤치마킹 하신 거죠? 아닙니다. 저 일본에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냐? 근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가 일본 조그만 나오시마, 예, 나오시마라고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 가지는 않고 책자로만 좀 봤는데요. 제가 이제 92년부터 95년 사이 일본의 그 오사카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하면서 그쪽 지리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가볼 수도 있었습니다만 안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에 가면 카피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절대로 안 가고 우리만의 그 어떤 것을 만들어내자라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그렇지만 그래도 세계적인 미술가, 정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작가여야만 된다라는 기준. 네. 그리고 세계적인 작가한테 우리가 요청해 보자라고 하는 아이디어. 네. 그건 일본에서 배우신 거잖아요. 그렇지만 주변에서 제가 영어도 잘 못하고 네. 그렇게 아는 분도 없는데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계속 주변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 많은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으셨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중간에 또 이렇게 그분들 연계시키는 분들도 계셨고. 그랬겠죠, 물론. 그래서 세계적 미술가하고 첫 접촉을 시작한 게 몇 년 전? 2018년 1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5년 전에 6년 이제 전. 5, 6년 전에 이제 네. 처음 시작한 거네. 네네. 거의 그냥 맨 땅에 머리 박히식으로 맨 땅에 좀 도전한 택이었습니다. 그냥 막 그렇게 연락을 하니까 처음에는 막 반응이 시큰둥했죠. 이게 설득하는데 3년 걸렸습니다. 그랬겠을 거예요. 세계적인 작가들은 자기들의 일정이 있고 예. 또 이런 그런데 아무튼 신안군이 이런 곳입니다라는 걸 충실히 알리고 의도를 설명하고 하다 보니 하나씩 응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올라프 엘리슨이 들어왔습니다. 안토니오 곰 선생이 그래? 누구 하나 오면 이제 시작되죠. 두 사람 왔다니까 또 다른 분들도 그렇고 그랬겠죠. 지금 또 제임스 터넬이라고요. 예.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데 예. 그분도 지금 신안에 오시겠다고 예. 그렇게 지금 확정된 사람이 모두 몇 명입니까? 현재까지 5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들어올 분이 하나인데 이 사업은 제가 군수하는 기간에 끝난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죠. 앞으로 30년, 50년 동안 가야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알겠습니다. 유명한 예술의 성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1도 1 뮤지엄 그리고 1도 1 정원 네, 그리고 그중에 특별히 보라색 섬은 이미 히트를 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통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생활 인구를 늘리고 그렇습니다. 정주 인구는 햇빛 바람 연금으로 채우고 네. 뿐 아니라 관광객이 많아지면 돌아오는 젊은이들도 늘어날 거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최초로요 겨울꽃 축제를 합니다. 겨울꽃 야간 노지에서 밖에서 네. 지금 애기동백 꽃을 2만 주를 제주도에서 그놈을 사가지고 와서 그게 이제 정원이죠, 그게. 그걸 만들었는데 네. 연간 한 5만 명이 이 추운 겨울에 방문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일 남는 장사가 꽃과 나무 장사더라고요. 정원 장사더라고요. 이야, 정말 기적의 섬 만들어가고 있는 전라남도 신안군의 박우량 군수를 오늘 함께 만났습니다. 앞으로 계획하신 사업들 착착착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우리 정관용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도와드릴게요. 진짜로요. 우리 한국민들이 도와서 예. 우리 한국에도 정말 교통이 불편하고 오지지만 문화예술이 꼽히는 섬.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는 섬. 네, 예. 박 군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섬마을 선생님 이미자가 부르는 노래 함께 듣고요. 저는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